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사기 항우본기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장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의는 사기 장의 열전에 따르면 위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중국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국가관이라고는 전혀 없고 자기의 부귀영달이나 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장의가 진나라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자기 조국인 위나라를 공격하여 고국을 빼앗아버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위나라에서 재상을 하기도 하지만 위나라 재상으로 있는 동안에도 주로 위나라를 진나라에 복속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동시대의 유명한 유색객 중에 장의와 함께 귀국자에게서 동문수학한 소진도 주나라 사람이지만 연나라에 가서 벼슬을 합니다. 하기야 소진은 주나라 천자에게 유세했지만 자신을 등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중국 최고 병법가인 손자도 제나라 사람이지만 오나라에 가서 벼슬을 했고 변법을 써서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이루는 기틀을 다지도록 했던 상항도 원래 위나라 공족 출신이었습니다. 장의가 일찍이 초나라에 유세하러 가서 초나라의 재상인 근상의 연회석상에 갔었는데 이 자리에서 근상이 벽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가난한 장의가 의심을 받고 수백 대의 매질을 당했다고 하죠. 그 후에 장의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이 원한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초나라 재상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일찍이 내가 너와 음주할 적에 내가 너의 벽옥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너는 내가 훔쳤다고 의심하여 수백 대의 매를 쳤다. 이번에 너는 너의 나라를 잘 지키거라. 나는 도리어 이번에 너희 나라의 성을 훔치겠다. 이렇게 말이죠. 하여간 장의는 초나라를 공격하고 싶은데 초나라가 제나라와 합종맹약을 맺고 있어서 우선 이들 두 나라 사이를 이간질해서 떼어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나라를 찾아가는데 이때 초나라의 군주가 바로 36대 군주 회왕 시절이었습니다. 장의가 오자 초회왕이 그를 성대하게 대접하며 선생께서는 무슨 좋은 가르치심이 있길래 이처럼 구석진 나라에까지 왕림하셨습니까? 왕께서 만약 신의 말을 간합하시어 초나라가 제나라와 통하는 관문을 폐쇄하고 합종맹약을 파기하시면 진나라와 초나라는 혼인관계가 되어 길이 형제지국이 되면 양국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사옵니까? 이에 초회왕이 크게 기뻐하여 장의의 말을 수락합니다. 그런데 이때 초나라의 군신들이 모두 초회왕에게 하례를 드리는데 진진만이 한탄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초회왕이 노해서 아니 과인이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도 600리의 땅을 얻어 여럿이나들이 모두 하례하는데 그대만이 혼자 한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좋아할 일만이 아니옵니다. 신이 보건대 상우 땅 600리는 얻지도 못하고 제나라와 진나라가 연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옵니다. 제나라와 진나라가 연합하면 초나라에는 반드시 환란이 닥칠 것이옵니다. 상세히 설명을 좀 해보시오. 진나라가 초나라를 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저 북쪽의 강국 제나라가 우리 초나라와 합종맹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나라와 통하는 관문을 폐쇄하고 합종을 끊어버리면 초나라는 고립되고 맙니다. 고립된 초나라에 저 탐욕스런 진나라가 무엇 때문에 상호 땅 600리를 주겠습니까? 장의가 진나라에 돌아가면 반드시 대왕을 배신할 것이옵니다. 이것은 북쪽의 제나라와 단교해서 서쪽의 진나라의 환난을 불러들이는 격이 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진제 양국의 병력이 동시에 초나라로 닥칠 것이옵니다. 대왕을 위한 좋은 계책으로는 은밀히 제나라와의 합종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겉으로는 끊은 채 하여 장의가 돌아갈 적에 대왕을 신하는 사람을 진나라로 딸려보내서 진나라에서 상호 땅 600리를 받은 다음에 제나라와 단교해도 늦지 않사옵니다. 무슨 소리?
진지는 입을 닫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진지는 과인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이나 기다리라. 이러고선 장의에게 초나라 재상의인을 주고 후한 예물을 주어 돌려보내고 이윽고 제나라와의 우호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장군 한 사람을 딸려보내게 됩니다. 장의가 진나라에 도착하자 거짓으로 수레에서 내릴 때 잡는 끈을 놓치고 떨어진 채 해서 3개월을 진나라의 조정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초회왕이 이 말을 듣고 장의는 과인이 제나라와 단교한 것을 아직도 미심쩍게 생각한단 말인가 하고 용사를 송나라에 보내어 부저를 빌려다가 북쪽으로 가서 제나라를 유혹하게 하였다. 이에 제나라 왕이 대노해서 부저를 부러뜨리고 진나라의 몸을 낮추어 제나라와 진나라가 연합하게 하였다. 이런 뒤에야 장의가 조정에 등청해서 초나라 사자에게 가서 제게는 진나라에 육리의 봉읍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 봉읍을 초왕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저는 우리 대왕에게서 상우 땅 600리라고 들었지 육리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초나라 사자가 돌아가서 초회왕에게 보고하니 초회왕이 대노해서 군을 일으켜 진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진이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신이 다시 입을 열어 한마디 해도 되겠사옵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오. 진나라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나라의 땅을 떼어 뇌물로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진나라 병력과 나란히 제나라를 공격하시옵소서. 제나라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게 되면 진나라에 한량해 준 땅을 제나라에서 고스란히 보상받는 격이 되옵나이다. 이것이 훨씬 좋은 계책이 아니겠사옵니까? 초회왕이 이 말을 듣지 않고 군을 일으켜 장군 굴계로 하여금 진나라를 공격하게 하지만 진과 제가 연합해서 초나라를 공격하여 초나라 병사 8만 명을 죽이고 장군 굴계를 죽이고 단양과 한중 땅을 점령해버렸다. 이쯤 되면 장의가 초나라 회왕에게 한마디로 사기쳤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기도 늘 이 막대한 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고 욕심을 내지 않으면 이런 사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사기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지나친 자기 마음의 욕심부터 단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항우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항량이 초나라 왕손 심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초나라 백성이 바라는 바를 따른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백성이 결집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영을 상주국으로 삼고 5견을 봉해 주었다. 상주국은 초나라에서 재상 다음 가는 자리입니다. 항량이 나중에 재상이 될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영도 진영 어머니의 바람대로 잘 된 것이죠. 그러지 않고 우길기세의 항량군과 대적하게 되었더라면 아마 진섭골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항량이 우리 땅에다 도읍을 정하고 왕을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항량 자신은 무신군이라고 칭하면서 수개월 동안을 거기에 머물다가 군사를 이끌고 강보를 공격하고 제나라의 전영과 사마용제와 더불어 동화를 구원하러 가서 진나라군을 동화해서 대파한 뒤에 곧바로 전영은 병력을 이끌고 제나라로 돌아가서 제나라 왕인 가를 축출해버립니다. 제나라 왕인 가는 초나라로 도망치고 재상인 전각은 조나라로 달아납니다. 전각의 아우인 전간도 망하기 전 옛날 제나라의 장군이었지만 조나라에 거처하면서 감히 돌아갈 생각을 못합니다. 이에 전영이 전담의 아들 불을 제왕으로 삼습니다. 자, 장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너무 길어질 듯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오늘의 고사성어는 화사첨족입니다. 그릴화, 뱀사, 더할첨, 발족.
뱀을 그리면서 달을 덧붙여 그려 넣었다 이런 이야기니까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일을 그르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와 첨 두 글자는 빼버리고 사족을 단다라는 말로 쓰지요. 이 화사첨족이라는 말이 아까 진진이라는 사람이 말한 고사 속에 등장합니다. 이 진진이 진나라에서 배설을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인가 봅니다. 초나라의 상주국 소양이라는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에 정벌을 나가서 순식간에 8고을이 초나라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소양이 여세를 몰아서 다시 제나라를 공격하러 나서자 마침 진나라의 사신이 되어 제나라에 와 있던 진진이 제나라 왕의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물음에 무엇을 걱정하시옵니까? 신이 나서서 해결해 드리겠사옵니다. 라고 대답하고 소양을 만나러 갔습니다. 소양대감, 우선 승전을 할해 드립니다. 귀국의 법에 따르면 적의 장수를 죽이거나 적을 대파하면 어떤 방법으로 존귀하게 해줍니까? 관직은 상주국에까지 오르고 봉호를 올려주며 자기 역시 집규에까지 오를 수 있소이다. 그보다 더 높은 벼슬은 무엇입니까? 영륜입니다. 초나라에서는 재상을 영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귀공은 이미 영륜이 되고도 남을 만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귀공의 말씀대로 이것은 관직의 가장 윗자리입니다. 제가 비유를 한 가지 들어 올리겠습니다. 어떤 초나라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일을 도와준 사인들에게 술을 조금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나라 사람이 짠돌이였는지 술이 넉넉하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들끼리 상의하여 땅바닥에다가 뱀을 그리는 시합을 해서 먼저 그리는 사람이 그 술을 다 마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뱀을 멋지게 다 그리고 왼손을 술잔에 가져가면서 오른손으로는 여전히 뱀을 그리면서 나는 뱀에다가 다리까지 붙인다네 하고 큰 소리를 치는데 다른 한 사람이 뱀을 다 그리고는 잽싸게 술잔을 집어다가 마셔버렸다고 합니다. 뱀은 본래 다리가 없는 것이거늘 지금 자네가 그린 것은 뱀이 아니네.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이죠. 결국 먼저 뱀을 그린 사람은 뱀에다가 다리까지 그리다가 술 마실 기회를 잃고 만 것이죠. 지금 귀공은 위나라군을 대파하고 고을을 8개나 점령하고 거기다가 적장까지 주겠습니다. 지금 귀공의 모습은 마치 뱀의 다리를 그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운 전공만으로도 영륜이 되기에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제 나라까지 공격하려 합니까? 귀공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명성을 날렸고 새로이 공을 세운다 한들 이미 관직의 꼭대기에 있어서 더 오를 관직도 없는데 어찌하여 뱀의 다리까지 그리며 그칠 줄을 모르십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멈출 줄을 모르는 사람은 정적이 생겨서 자칫 목숨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쌓아 올린 관장마저도 남에게 넘어갈 것이외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뱀에다가 발을 그린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소이까? 이 말을 옳게 여긴 소양이 제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군대를 돌려 초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이 이야기가 사기 초나라 세가에도 나와 있고 유향이 쓴 전국책 제9권 제책 2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의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따지고 보면 초회왕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멈출 줄도 아는 여유로운 인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